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왕입니다. 여기는 지금 산후조리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퇴소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여유가 있는 천국을 누리고 있고요. 그래서 몸을 잘 회복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한테 어떤 걸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다가 임신 출산 관련된 Q&A를 한번 진행해볼까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여러 가지 DM으로 질문을 받아봤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지금 노트북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임신, 출산, 그리고 민고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질문으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고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임신부터 얘기를 해보면 임신 결정 계기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임신을 계획 임신처럼 하지는 않았어요. 열심히 준비한 건 아니고 피임을 안 했다는 거에서 뭔가 임신을 결정했다고 하면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저희가 결혼 5년 차에 임신을 했으니까 뭔가 이쯤 되면은 가져도 되겠다. 서로한테 믿음이 생기고 짝꿍한테도 저도 아이가 생겨도 이 사람한테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생겨가지고 저는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가져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물론 임신 출산은 저 혼자 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돕고 함께하고 육아도 함께하고 그래줄 사람이 있어야 아이를 낳을 테니까 그런 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태몽이 궁금합니다. 태몽은 브이로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저희 동생이 꿨고요. 집 앞에서 엄청 컬러풀한 플라밍고를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태명이 민고인 이유도 그거고요. 성별이 사실 분홍색 플라밍고였는데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성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플라밍고처럼 다리가 긴 친구였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키가 쑥쑥 컸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조리원은 언제쯤 예약하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조리원은 워낙 또 예약이 빨리 차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16주 정도에만 받아주는 조리원도 있다고 하니까 좀 미리 예약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먼저 전화부터 걸어서 알아보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맘카페라든가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시면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조리원들이 딱딱딱 나오거든요. 그런 데다가 전화 돌려가지고 한번 구경도 할 수 있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요즘 이제 코로나가 조금 그래도 잠잠해졌으니까 상담 같은 것도 아마 대면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예약을 나중에 하더라도 알아보는 건 빨리 하면 좋죠. 임신 중 이벤트는 없으셨나요? 저는 생각보다 임신 기간을 정말 스무스하게 보낸 편이에요. 입덧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중간중간에 병원에 크게 갈 일도 별로 없었고 근데 문제는 소양증이랑 접촉성 피부염 저는 피부로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가스 통증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스 통증이 좀 심해서 그거에 대한 좀 통증 때문에 고생을 좀 했는데 이런 건 유산균을 많이 먹어서 그리고 철분도 액상철분으로 바꾸는 게 좋다고 해요. 변비가 좀 있으시면 저는 철분 수치가 낮아가지고 철분도 하루에 2포씩 먹었기 때문에 변비가 상당히 심했다는 그거 외에는 이벤트가 없었습니다. 임신 중에 유방관리를 따로 하셨나요? 저는 유방관리는 따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방이 그렇게 정상적으로 생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뭐 나중에는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이게 다 임신 증상이 호르몬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당황스러운 증상들이 되게 많이 생긴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출산을 한 다음에는 정상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일단 당황스러운 마음을 접으시고 관리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왁싱이 고민되신다는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평소에는 왁싱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쭉. 근데 출산 전에 준비하는 왁싱은 저는 추천드려요. 제모를 반드시 출산 때 해야 돼요. 근데 병원에서 이제 미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진통이 온 다음에 관장을 하고 제모도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그 진진통 사이에서 제모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아팠기 때문에 진통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해드릴게요. 왁싱이 돼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왁싱은 38주차나 7주차 때 미리 좀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튼살 많이 생기나요? 튼살 관리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튼살 크림을 발랐던 것 같아요. 일리윤 제품을 제일 많이 발랐었는데 그냥 임신을 알았을 때부터 계속 발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제 체질인지 몰라도 튼살이 전혀 안 생겼어요. 깔끔하게 있습니다, 지금 배가. 근데 임신 선은 생기더라고요. 배꼽부터 아랫배까지 쫙 갈색으로 줄이 쳐져가지고 그거는 아직 안 없어졌어요. 연해지겠죠? 육아용품 추천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제가 그래도 일주일이라도 사용을 해보고 추천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 보류 나중에 따로 컨텐츠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몸무게 변화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임신 한동안에 몇 킬로나 늘었고 출산 직후에 몸무게 변화랑 조리원 때 몇 킬로 빠졌는지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저는 임신 전에 46킬로 정도였고요. 출산 직전 몸무게가 60킬로였어요. 결국은 앞자리가 2번 바뀌었네요. 14kg가 쪘네요. 14kg가 쪘는데 출산 직후에 재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1kg 빠졌더라고요. 아기 몸무게가 2.75kg인데 다음날 재보니까 1kg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체중계에 그랬는데 이게 붓기가 되게 심각해서 붓기 때문에 몸무게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며칠 차니 제가 5월 8일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5월 19일이 지금 11일 차 54kg가 되었어요. 6kg 정도가 빠진 상태고요. 조리원에서 마사지도 받고 땀을 진짜 많이 빼고 있어요. 여기서 따뜻하게 입고 양말도 신고 마사지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땀에 흠뻑 젖어 있을 때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붓기가 이제 얼굴도 빠지고 손도 빠지고 이렇게 계속 빠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도 앞으로 계속 할 거고 뭐 언젠가는 몸무게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 목매지 않으려고요. 배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는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릴게요. 남편분들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실지요? 저는 되게 짝꿍이 많은 배려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엉덩이가 되게 가벼웠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고마웠어요. 본인은 출근을 해야 되니까 저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임신 기간을 보냈지만 야근을 해서도 제 밥 같은 거는 절대 굶지 않도록 국 끓여놓고 출근하고 그랬었거든요. 먹는 거 하나만큼은 정말 엄청 챙겨줬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고마웠고 뭐 해줬으면 하는 건 이런 거? 사실 뭐 크게 바라는 게 그렇게 있진 않잖아요. 근데 하지 말았으면 해야 되는 거는 임신은 아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신한 아내한테 잔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라든가 아이한테 안 좋으니까 이런 자세는 하지 말아라 라든가 짝꿍이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런 남편분들이 많더라고요. 임신한 아내가 훨씬 더 많이 찾아보고 걱정을 많이 하고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한마디씩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도 호르몬과 더불어서 평소보다 화가 한 3배, 4배 정도 나지 않을까 하는 싸움을 부추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걷는 게 자분에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자연분만으로 빨리 내려온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도움이 되었나? 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또 출산 자체는 순산을 했단 말이죠. 저는 뭐 수월하게 순산을 했기 때문에 도움이 됐다. 라고 그냥 해둘까요? 그냥 걷는 게 저는 자연분만 자체에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제 심리적인 요인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자연 풍경을 그렇게 오래 자주 볼 수 있는 기간이 회사 다니면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걸을 때마다 그때 항상 했던 말이 이렇게 초록색을 많이 본 기간은 정말 처음이야 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회사 다니면 사실 계속 모니터만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산책을 핑계로 되게 많이 걸었더니 정말 많은 벚꽃들과 수풀들과 외가리와 흘러가는 강물과 이런 거를 정말 많이 구경을 하면서 답답함도 많이 줄고 제 심리적인 부분에도 되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서 저는 막달에도 계속 걷는 거 많이 추천드려요. 산책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어요, 저한테. 임신과 출산의 현실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는 사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환상이 전혀 없었어요. 임신을 하면 뭐 모성애가 바로 생긴다고 하고 임신하면 배가 아름답고 막 그런 거에 대한 전혀 환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망한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몸은 빨리 무거워지고 모든 게 제 예상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임신과 출산 모두 앞으로 육아도 내가 임신하기 전에는 정말 관심이 없고 모르던 것들이 앞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런 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힘들다고? 라는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요. 출산 때도 회음부가 이렇게 아프다고? 오로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임신 전에 그렇게 뭐 찾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잖아요. 소양증이 뭐고 막 이런 것들도 저도 임신을 하고 나서야 알았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아마 임신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또 선배분들이 설명을 해주시거나 나중에 검색을 하시면서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 출산 쪽으로 넘어가면 출산 가방에 뭐 넣으셨는지 추천템도 궁금해요. 출산 시 마인드 컨트롤 방법이나 도움되었던 영상 자료도 궁금합니다. 일단 출산 가방 추천템은 저도 추천템에 대해서 검색을 엄청 해가지고 들고 갔었던 것들인데 맘스 안심 팬티랑 입는 오버나이트는 정말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병원에서 패드를 주긴 주는데 불편해요. 밑에 까는 되게 큰
큰 그 부직포 같은 걸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접착제도 없이 속옷에 껴서 다닌다는 게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아, 너무 준비해가기 잘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연분만을 하시면 좌욕을 하루에 3-4번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때마다 갈아입어야 돼요. 그 안심 팬티라는 것을. 그래서 생각보다 정말 빨리 닳아져서 저는 병원에서는 한 2팩 정도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조리원에서는 그냥 이마트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걸로 배달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방에 너무 큰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랑 마이비데를 마지막에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가져왔는데 저는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음부 쪽이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그냥 마찰력이 있는 휴지로 닦으면 아파요. 마이비데처럼 좀 부드러운 걸로 닦아야 처치가 쉬워지더라고요. 마이비데도 상당히 추천이었고, 그리고 탈랑바지, 양말도 보통 가져오라고 해요. 발이 따뜻해야 이제 산후풍이 안 오니까 양말도 발목을 조이지 않는 무봉제 양말로 챙겨왔었고, 바지도 찰랑바지로 챙겨왔었는데 다리가 생각보다 썰렁해요. 지금 날씨가 여름 날씨라고 아무리 해도 산후에는 조금 다리가 시리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를 무조건 입고 다니고 있고요. 이 정도 추천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 방법은 사실 마인드 컨트롤 할 틈이 없었고요. 그냥 도움되었던 영상은 맘독TV의 호흡법, 그거는 제가 한 3번 정도 보고 갔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추천해주신 뉴트르님의 태림법 거의 맘독TV에서 말씀하셨던 그 호흡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여러 번 보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갔었는데 다행히도 무통조사가 잘 맞아가지고 호흡법을 잘 하게 되었고 덕분에 아주 순풍 나왔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육아 관련돼서는 맘독TV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자연분만, 유도분만 제왕절개 결정은 어느 주수 시기에 알게 되나요? 이건 사람마다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내진을 막달부터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36주, 37주쯤에 내진을 하면서 여러분의 골반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느 정도 넓은지, 그리고 아이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 머리 크기나 몸통 크기랑 골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맞는지, 그래서 이게 자연분만이 가능할지 이거를 먼저 보고 나서 제왕절개를 하는 게 낫겠네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뭘 딱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그냥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분만하기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려고 했다가 원래 그 전에 나올 줄 알았는데 40주에 딱 예정일에 병원에 양수가 새는 줄 알고 갔다가 출산 브이로그를 보셨겠지만 유도분만을 하게 돼서 촉진제를 넣은 지 30분 만에 진진통이 시작되었고 7시간 반 정도 진통을 겪다가 힘주기는 한 연습 3번, 진짜 힘주긴 2번? 그렇게 해서 그냥 쑥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주 순산의 케이스로 자연분만으로 나왔는데 어느 주수 시기에 알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왕절개를 결정한 다음에 그 전에 막 3일 전에 갑자기 진통이 와서 자연분만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유도분만, 자연분만 하시다가 응급제왕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이거는 예상하지 못하고 다 케바케다. 진통이 올 때 예측이 되나요? 저는 예측을 했죠. 어쨌든 유도분만이었으니까 오늘 밤 안에는 진통이 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네, 가진통은 좀 빨리 왔어요. 가진통은 이슬 비치기 전부터 약간 생리통처럼 싸르르한 느낌이 나요. 특히 밤에. 이게 가진통인가? 하는 게 가진통이었던 것 같아요. 수축이 조금씩 오면서 싸르르 아픈 거. 출산할 때 아프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진진통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진진통을 참을 수가 없어요. 누가 이제 가진통은 그냥 생리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진진통은 기차에 치이는 느낌이다? 라고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진짜 수축이 너무 와도 안 아픈 거예요. 병원에서 이제 촉진제를 맞으면서 수축이 100을 치는데도 너무 하나도 안 아프니까 간호사 쌤한테 이게 진통이에요? 하고 물어봤었는데 진진통은 이게 아니래요. 그래서 30분 뒤에 갑자기 진진통이 시작되는데 제 표정이 진짜 이상했나 봐요. 짝꿍이 제 표정을 보고 되게 무서웠대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검색을 해보고 제 성격에 많이 알아봤겠어요. 진진통이 오면은 짝꿍이 예상했던 제 표정은 아 이거구나, 이게 진진통이구나, 아 아파, 이렇게 아프구나 이럴 줄 알았대요. 근데 제 표정이 이런 표정이
뭐야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아픔인 거예요. 칼로 배를 난도질하는 느낌? 이런 아픔이라고? 왜? 왜 이렇게 아픈 건데? 라는 표정을 자꾸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아픈데? 그리고 어떤 자세로 누워야 덜 아프지? 계속 그런 생각을 막 하면서 30분이 지나가서 이제 무통주사를 놓고 진통이 좀 사라진 케이스. 그래서 출산이 많이 아픈가요가 아니라 저는 진통이 진짜 아팠고, 근데 그 다음에 무통으로 들어가면서 무통이 정말 잘 받아가지고 무통 그 다음부터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힘줄 때도 전혀 안 아팠고요. 보통 무통을 맞으면 힘주는 게 힘들어져서 뭐 무통을 끊거나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힘도 되게 잘 준 편이고 출산 자체는 엄청 수월하게 했다는 거. 회음부 절개도 무통을 맞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아프지 않아요. 그냥 아이가 이렇게 오면서 밑에서 뭔가를 하고는 있구나. 그 마취가 끝난 다음에 회음부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그건 아파요. 민고 울음소리 듣고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순풍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너무 없었어요. 감동스러워서 울고 어떡해요. 그래야 되는데 너무 뜬금없이 얘가 나와가지고 한 2번 힘줬는데 네 나왔어요 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저랑 짝꿍 둘 다 뭐야 벌써 나왔다고?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민고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조금 얼떨결에 받아가지고 기분이 조금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쏙 들어간 상태에서 민고를 안았는데 너무 조그맣고 예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이가 막 처음에 자연분만으로 나오면 피덩이고 별로 안 예쁘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되게 조그맣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작은 생명체가 내 뱃속에 있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낳은 후 그날의 온도와 기분, 고통 정도가 궁금해요. 낳은 후 그날 5월 8일 새벽에 나왔으니까 5월 8일 당일의 온도와 기분, 고통. 예정일이 7일이었으니까 그 전날에 밤을 샜어요. 떨려서.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잠을 푹 잤어야 했는데 7일에 병원에 가서 분만을 또 밤새 했잖아요. 그래서 이틀 밤을 새게 됐어요. 브이로그에 아마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틀 밤을 샌 사람의 기분이었어요. 전혀 정신이 없었고 그냥 각성 상태? 그래서 아무 기분이 안 들었고요. 아이는 이제 병원에서 데려가서 하루 종일 여러 가지 검사랑 하는 상태여서 저는 입원실에 있었는데 진통제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음부가 엄청 아프진 않았어요. 근데 철분 수치가 너무 팍 떨어져가지고 플러스 밤샘이 더해져서 완전 그냥 몽롱한 상태로 하루가 다 갔던 것 같아요. 밥 먹고 자고 그렇게 하루를 회복 기간으로 보냈던 것 같고요. 감동 이런 거는 끝났는데 너무 피곤하다, 자고 싶다, 그냥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출산 겪고 나면 몸이 많이 상하나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고통은 후불제라는데 몸 자체는 지금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많이 나은 상태고요. 한 10일 정도 지나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자연분만이 일시불이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혹시나 낳는다고 하면 전 제왕을 할 것 같아요. 회음부를 아무도 말 안 해줬어. 회음부 아픈 걸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준 거야. 그 회음부가 낫는 동안 앉는 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는 앉아서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았잖아요. 편집이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자제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회음부 방석이 있어요. 요거. 요즘에는 그냥 앉아도 되긴 하는데 이게 없으면 초반에는 진짜 살지를 못해요. 너무 아파서. 몸이 많이 상하는지 앞으로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의 몸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무릎이나 손목이 나가거나 산후풍이 오거나 이런 것들 열심히 지금 그러지 않도록 밥도 열심히 미역국을 먹고 있고 산후보약도 먹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회복이 잘 되면 몸이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요, 지금 찬 음료 먹지 말라고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먹고 있거든요. 너무 먹고 싶어요. 모유 수유 계획은 있는지 완무하시나요? 완분하시나요? 일단 저는 기대가 없었어요. 제 가슴이 이렇게 정상적인 가슴이 아니거든요. 살짝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모유 수유를 할 수 있을까? 과연 나에게 나올까? 민고가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과연 될까요? 라고 대답을 했지만 다행히도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하고 있어요. 유축도 하고 있고 인스타에는 올렸지만 민고가 잠깐 태어나자마자 병원에 갔다가 6일 동안 병원에 있다가 지금 조리원에 온 상태예요. 요거는 나중에 브이로그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모유를 유축해서 보내주라는 병원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유축밖에 없는 거예요. 조리원에서. 그래서
그래서 모유 수유에 대한 엄청난 니즈가 없었는데 열심히 유축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3시간에 한 번씩 유축을 해가지고 모유를 열심히 모아가지고 병원에 가져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유량이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지금은 직수도 유축도 잘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실 건지, 완모할 건지, 완분할 건지 이런 거는 사실 앞으로 딱 정해진 계획은 저는 없어요. 집에 가면 유축기도 있고 분유 제조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모유량이 없어지면 분유로 먹이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계획을 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출산 후에 붓기 관리 궁금합니다. 산후 마사지 받으셨는지. 뼈가 열려있다, 뼈가 야들야들하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마사지를 이때 받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때 받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부어있을 때 받아야 되고 지금 골반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게 저도 느껴져요. 골반을 붙여서 앉아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요. 양반다리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제 몸 관리를 제 스스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PT나 운동으로 할 순 없잖아요. 당장 내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건 마사지 뿐이구나 해서 좀 결제를 해놨는데 저는 후회하지 않고 잘 받고 있습니다. 힘들어 보여서 아이를 보자마자 치유될 만큼 예뻐 보이나요? 모성애라는 게 생기나요? 모성애에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도 내가 임신을 했다니 아직도 막 실감이 안 나고 막 그랬었는데 점점 아이를 볼수록 얘가 내 아이란 말이야? 진짜? 왜 이렇게 이뻐? 뭐 그런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다. 내 아이다. 내가 엄마로구나. 이런 생각? 차차 더 하게 되겠죠?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더 힘들었던 거, 생각보다 덜 힘들었던 거. 일단 생각보다 덜 힘들었던 거는 임신과 출산. 나는 생각보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체질이 좋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 게 임신 때도 이벤트가 없었고 출산도 생각보다 순산을 했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다 수월하게 됐기 때문에 덜 힘든데 이거? 했는데 더 힘들었던 건 출산 직후, 출산 이후의 회복 단계가 저는 전혀 이건 찾아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음부랑 오로랑 이런 부분들이 저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또 아파버리니까 아프다기보다는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서 출산 직후 한 일주일 동안은 정말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육아가 더 힘들겠죠? 당분간 민고 근처에 라임이 못 가게 교육시키고 하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 글쎄요. 이것도 점점 찾아보면서 한번 해봐야겠죠? 지금 라임이는 할머니 댁에 있고요. 짝퉁님이랑 함께 있고요. 아마 올라오게 되면 공간을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민고는 침대 생활을 할 거고요. 라임이는 민고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걱정 중입니다. 나중에 이제 돈을 써가지고 전문가분들한테 훈련을 맡길 수도 있는 거고. 실례일 수도 있지만 둘째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원래 첫째 가지면 둘째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임신 출산을 하면서 생각해보자. 육아까지 해보고 생각해보자 라는 입장이고 짝꿍은 민고를 딱 보더니 둘째 언제 가질까? 농담이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째도 얼마나 이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둘째까지 가지면 육아가 헬이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일단 육아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혀 아니야 라는 건 아니지만 글쎄요. 민고 근황이 궁금해요. 얼굴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둘 중 누굴 더 닮았나요? 얼굴은 앞으로의 브이로그에서도 나올 거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시면 제가 아주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제 계정인지 민고 계정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귀여워요. 누굴 닮았는지에 대해서는 눈이랑 코는 민고가 저를 닮은 것 같고 이마랑 입술을 짝꿍을 닮은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는 저를 닮았고 요렇게는 짝꿍을 닮았어요. 어떤 구독자분이 제 이렇게 보고 있는 표정을 민고 표정이랑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짝꿍 보는 표정이 똑같니? 아기 이름을 정하셨나요? 일단 정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지어주셨고요. 근데 사실 얼굴까지는 앞으로 이목구비가 더 갖춰진 다음에는 이제 아이의 의사를 물어볼 때까지는 공개를 하겠지만 이름까지 공개를 할까? 라는 생각은 있어요. 이름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민고로 그냥 브이로그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제 프라이버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그 아이의 프라이버시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임이 잘 있나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고 계시지 않을까. 상도우미가 끝날 때쯤에 올라와서 함께 지낼 생각이에요. 앞으로 좀 잘 지내게 됐으면 좋겠네요. 편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지금 촬영 시간이 지금 40분인데 이걸 20분 안으로 편집할 수 있을까? 하여튼 저는 임신과 출산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응원 덕인지 잘 보낸 것 같고요. 앞으로의 육아도 여러분의 응원 덕인지 잘 보내길 바라면서 질문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 응원 보내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 같은 거는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셔도 실시간으로 제가 답변을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DM을 주셔도 좋고요. 감사합니다.